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은지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증산작용 파트를 개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짐을 느껴본 경험이 없나요? 우리 왜 여름철 날 되면은 더위를 피해서 일부러 산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걸까요? 이것도 바로 증산작용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면은 시원해지는 건데, 오늘은 증산작용이 뭔지, 증산작용이 뭐길래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지는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증산작용 개념부터 볼까요? 증산작용이 뭐였어요? 우리 식물 안에 있는 이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식물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뭐로 바뀌어서 수증기로 바뀌어 식물의 숨구멍인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어요. 물은 액체 상태이고요. 수증기는 기체 상태이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 기화현상이라고 하고, 이 기화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이 주변에 있는 열을 얻어와서 우리 수증기라는 기체가 되는 거였죠. 다시,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와요. 그러면은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식물은 증산작용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선 물이라는 액체가 수증기라는 기체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때 주변에 있는 또 이 식물 자체의 열을 뺏어서 물이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식물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숲속 안에 있는 식물들이 증산작용으로 온도가 내려가서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라고? 식물잎의 기공이라고.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의 잎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요. 이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식물에 있는 잎에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시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 끌어와서 잎으로 물이 이동하죠. 다시 말해,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잎까지 이동할 수 있는, 끊임없이 물이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잎에 도달한 물은 무엇을 비롯해서 식물의 생명활동에 사용될까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뭐였죠? 그쵸,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광합성을 할 수 있었죠. 잎에 도달한 이 물은 광합성을 하는데 사용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자, 여러분 필기 하나 할게요. 펜 들고, 자, 열심히 선생님 필기 따라오세요. 우리 증산작용의 역할 3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선생님과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기억을 되살려 써봅시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이 증산작용이 일어남으로써 물이 부족해짐에 따라 다시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 끌어올려서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두 번째, 자, 우리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이 물이라는 액체가 수증기라는 기체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식물 자체의 온도도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이렇게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식물이 더 이상 이렇게 체온이 높아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 또 세 번째, 식물에 있는 잎에 있는 이 물이 빠져나가요. 또 물 조절할 수 있겠어요? 식물의 그쵸.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겠죠. 식물의 수분량 조절. 그래서 식물 안에 있는 수분량이 너무 많다 하면은 이 잎에서 어떤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겠어요? 그쵸.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이런 증산작용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이 잎에 도달한 물이 식물에 계속 쭉 머물게 되면서 뿌리에서는 더 이상 물을 흡수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뿌리에서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게 돼가지고 강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우리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활동에 쓰이는 이 물도 잎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증산작용도 광합성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자, 이제 그럼 공변세포와 기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잎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특히 이 잎에 있는 어디서? 식물의 숨구멍인 기공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공은 어떻게 식물에서 이루고 있냐? 식물을 보면요. 이 기공, 식물의 구멍 주변에 있는 세포다 해서 공변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기공 주변에 있는 공변세포, 두 개의 공변세포가 이 기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변세포 두 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공변세포 두 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공변세포 주변을 이루고 있는 가장 바깥의 세포인 표피세포, 가장 바깥의 세포인 표피세포가 그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공변세포 한번 자세히 볼게요. 공변세포를 자세히 보면 이 안쪽에 있는 공변세포가 더 두꺼워서 자세히 보면은 이 공변세포 안쪽에 있는 세포 색깔이 더 진해요. 공변세포 안쪽에 있는 공변세포 안쪽 세포벽이 더 어떻다? 두껍다. 두껍다. 라는 거. 그래서 자세히 보면 색깔이 더 진하게 되어 있다. 라는 거. 한번 우리 빈칸 채워볼까요? 이 공변세포는요. 표피세포와 달리 뭐가 있어? 표피세포와 달리 지금 엽록체가 있어서 무슨 색을 띄어요? 초록색을 띠게 되죠. 엽록체 안에는 초록색 색깔인 엽록소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고 배웠어요. 지금 표피세포를 보면은 엽록체가 없죠. 그래서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초록색을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두 번째, 공변세포와 기공. 공변세포는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거.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더 두꺼워서 진하게 보이며 이 공변세포 두 개가 뭐를 이루고 있어요? 공변세포 두 개를 통해 기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기공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이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는 두 개로, 공변세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쪽에 있는 세포벽이 바깥에 있는 세포벽보다 더 두껍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우리 보통 이 기공 있죠? 보통 이 기공은 식물의 잎의 뒷면에 주로 있어요. 이 증상작용이 항상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좋은 게 아닌데 왜냐면 만약에 이 기공이 잎의 앞면에 있어. 그렇게 됐을 때 이 햇빛을 직접 받게 돼서 증상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식물이 마를 수가 있어서 좋지 않고 그래서 이 햇빛을 직접 받게 되는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이 식물의 잎 뒷면에 기공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
단 수생식물은 제외예요. 물에서 사는 식물은 식물의 앞에 기공이 있습니다. 자, 기공의 특징 볼게요. 기공은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히게 되는데 잘 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공이 열리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기공이 열리는 과정. 이 기공은 언제 열리느냐? 기공이 열릴 때는 이 공변세포 안에 뭐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광합성으로 인해서 공변세포 내의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공변세포 내에 식물 자체의 호르몬이나 뭐 광합성 등의 여러 이유들 때문에 공변세포 내 뭐가 높아져?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들 삼투압이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삼투압.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삼투압이 뭐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김장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절이잖아요. 이 배추를 절일 때 생 배추에다가 소금을 마구잡이를 뿌려 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배추에 있는 물이 나와서 소금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 이 배추보다 농도가 더 진한 이 소금이 있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배추에서 어디로? 소금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걸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공변세포 내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농도가 높아진 공변세포에서 이제 이 농도가 높아진 공변세포로 인해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자, 농도가 낮은 어디서 주변 세포에서 농도가 낮은 주변 세포에서 어디로? 농도가 높은 공변 세포로 뭐가 들어와요? 물이 이동하게 돼요. 물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공변세포가 어떻게 되냐? 팽창하게 돼요.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되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모양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오면서 잠깐만요. 됐다.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변세포가 팽창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팽창을 할 때 이 공변세포 안쪽에 있는 세포벽이 더 두껍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세포벽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누구만 움직이느냐? 공변세포의 그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이 팽창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모양으로 이제 바뀌면서 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공은 다시 3번으로 돌아올게요. 기공은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열리거나 닫히게 된다는 거.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일어나 뭐가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요? 수증기가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기공의 역할은 수증기를 비롯해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이제 드나드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얘들아 학습지 밑에다가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쓸 건데 여백 마저 많죠. 밑에다가 쓰세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볼 건데요. 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쓰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증산작용 하면은 그 비슷하게 생각나는 단어 뭐가 있다고 했죠? 증발이 있다고 했죠? 이 증산작용 또한 증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빨래가 잘 마르기 위해서는 얘들아 햇빛이 쨍쨍한 낮에 잘 마르겠죠. 햇빛이 강할 때 증산작용도 잘 일어납니다. 또 얘들아 우리 바람이 불 때와 안 불 때 중에서 바람이 불 때 빨래가 더 잘 마르겠죠. 바람이 잘 불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고 또 우리 차가운 바람보다 뜨거운 바람에 머리 말릴 때 더 잘 마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높을 때가 있고요. 또 우리 빨래를 할 때 얘들아 비 오는 날보다 비가 안 오는 쨍쨍한 날에 빨래를 널라고 하잖아요. 습도가 어떨 때? 낮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거. 뭐 이 밖에도 우리 증산작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식물에 있는 이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잖아요. 이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식물체 내의 수분량이 많아지면 식물들이 이제 호르몬의 그 분비로 인해서 이렇게 인지를 해요. 우리 지금 식물체 내에 수분량 많아졌다. 뭘 해야 된다?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 밖에도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거까지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개념 정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기공이 활짝 열려 있다는 소리겠죠. 이 기공이 활짝 열려 있을수록 이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 빨아 올리고 또 이제 증산작용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기공이 많이 열리니까 광합성을 할 때 이 물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이 기공이 활짝 열리면서 이산화탄소도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도 활발히 일어나요? 광합성도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 자, 여기 문제 풀기 전에 첫 번째 여기 빈칸에다가 쓰세요.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뭐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 활발히 일어남. 자, 곧바로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에는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수증기라는 기체로 바뀌어서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러한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증산작용의 효과는 이 식물이 뿌리에서부터 흡수한 물이 줄기를 거쳐 잎으로 쭉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 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비롯한 식물의 생명활동에 사용되게 됩니다. 3번.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 수증기는 식물 잎의 모를 통해 구멍인 기공을 통해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4번. 자, 잎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잎의 가장 바깥 부분 세포 뭐라고 했어요? 표피세포라고 했죠? 표피세포라고 하는데 이 잎의 뒷면의 표피에는 곳곳에 무슨 세포가 있다?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공변세포가 있다. 공변세포. 5번 볼게요.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었고 그래서 초록색을 띄었고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서 초록색을 띠지 않는다고 했죠. 공변세포는 표피세포처럼 연체가 없다. 틀렸어요. 2번 기공은 주로 잎 뒷면에 있고 공변세포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변세포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보다 두꺼워서 진하게 보인다고 했죠. 고쳐주세요. 기공은 공변세포의 모양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왜? 이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팽창하게 되면서 이제 모양이 바뀌며 기공이 열리거나 이게 닫히게 되는 거죠. 모양이 바뀌면서 스스로 열리거나 닫히게 된다는 거 모양에 관계 있습니다. 5번 기공이 열리면 수증기가 기공을 통해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바로 증산작용 현상. 자, 마지막입니다. 기공은 수증기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산소 같은 식물세포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라는 거. 자, 교과서 137페이지 이제 보시고요. 학습지에 이어서 교과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증산작용, 식물체 속의 누가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무엇으로 잎까지 이동해요? 증산작용으로 잎까지 이동하며 잎에서 광합성과 같은 생명활동에 사용된다는 거. 물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라는 거. 기공은 2개의 누구세포,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 공, 변, 구멍의 주변에 있다 공변 세포로 둘러싸여 있으며 식물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다. 3번 볼게요.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 일어나고요. 증산작용이 일어나 식물체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게 돼요. 물이 직접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빠져나간다는 거. 증산작용으로 식물체에 있는 물이 뿌리에서 어디로? 잎으로 이동한다는 거.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페이지 146페이지 피시고요. 5번부터 이어서 볼게요.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무엇을 통해?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밑에 4번 문제 이거 그림 볼게요. 그림은 잎의 뒷면 표피를 벗겨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래요. 이 A랑 B의 세포 이름을 쓰래. 자,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이 A 세포는 누구죠? 그쵸? 공변 세포. 예쁘게 써줄게. A는 공변세포이고요. 이 공변세포를 또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의 세포 뭐라고 했죠? B, 표피세포라고 합니다. 자, 넘겨서 147쪽 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자, 눈금 실린더 가나다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관찰했대요. 이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눈금 실린더의 수면의 높이가 높은 순서대로 쓰라고 합니다. 자, 우선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눈금 실린더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들겠죠.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면의 높이가 낮을 거예요. 이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잎의 기공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 이 다에서는 지금 식물의 잎이 거의 보이지 않죠.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일단 다의 수면은 거의 지금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다의 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거고 그 다음에 가나를 비교해 보면 우리 오늘 정리했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햇빛이 강할 때, 바람이 잘 불 때,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도가 낮을 때였지.
근데 지금 이 잎에다가 비닐봉지를 둘러싸게 되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비닐봉지 안에 이제 이 수증기가 다시 이 비닐봉지에 물이 맺혀가지고 굉장히 이 비닐봉지 안에 습도가 높아질 거예요. 습기가 많아지겠지. 그럼 가랑 나랑 비교했을 때 습도가 낮은 상황이 가니까 이 가 상황에서 비닐봉지가 없는 상황에서 습도가 더 낮아서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이 가 안에 있는 눈금 실린더 안에 있는 이 물의 양이 더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면의 높이가 높은 순서대로 쓰면 다나 가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까요? 증산작용은 잎의 누구를 통해?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에서는 거의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수면의 높이 일어나지 않아서 수면의 높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또 잎이 많고 비닐봉지를 씌우지 않은 이 가 상황이 습도가 더 낮은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에서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가장 많이 낮아진다. 낮아짐까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